단청의 화려함을 구분하는 종류는 크게 5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칠, 긋기, 모로, 금모로, 금단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금단청이란 최상의 장식으로서 모든 면을 각종 문양으로 마치 비단처럼 화려하게 수놓는다 하여 부작업을 상세히 보여줄 부제로 평, 창방 단청을 선택했다. 단청의 도체 순서 중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출초다. 출초는 부제 면에 들어맞도록 재단한 초지에 목탄으로 문양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단청의 전체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토화 능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문양 도화가 완성되면 그 선을 따라 대바늘로 연혈을 뚫는다. 구멍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뚫어야만 타분 후에 문양의 윤곽이 잘 나타난다. 태색을 올리기 전에 먼저 면닦기를 한다. 부제 바탕에 묻은 흙과 먼지 등을 털어내고 연마지로 문질러 바탕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면닦기가 끝나면 바탕에 악교를 포수한다. 악교를 녹일 때는 백반과 천궁을 넣으면 곰팡이나 좀을 방지할 수 있고 채색에 보다 효과적이다. 악교 포수가 끝나면 완전히 건조하기를 기다렸다가 뇌록색을 가칠한다. 뇌록이 완전히 건조하면 양록으로 바탕칠을 한다. 양록은 단청 색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색이므로 홍점석 보유자는 바탕 전체에 도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문양 초본을 바탕에 대고 타분을 한다. 머리초를 양단에 정확히 맞추어 대고 타분한 뒤 중심에 풍혈과 별화를 타분한다. 마지막으로 계풍의 빈자리에 비단무늬를 타분한다. 타분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채색이 시작된다. 먼저 각 문양에 가장 밝은 색을 칠하는데 이것을 초비치라 한다. 연꽃과 주화에는 장단 육색과 장단을 초비치로 넣는다. 둘레 주화, 진림 등에는 삼청을 초비치로 한다. 곱팽이, 녹화는 바탕의 양록이 초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빛 하엽색을 칠한다. 황색은 황실, 황방울 등에 적용되며 석간주는 번엽과 마지막 휴에 초빛에 칠한다. 이 빛은 하엽, 주홍, 양청, 다자 등이다. 하엽은 양록의 이빛에 적용되고 주홍은 육색이나 장단의 이빛이다. 양청은 삼청의 이빛이며 다자는 석간주의 이빛으로 칠한다. 금박을 붙일 때에는 전통적으로 불의 풀, 악교, 오칠 등이 사용됐다. 그러나 근자에는 온나무과의 일종인 카슈나무의 수액을 정제하여 가공한 카슈칠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금단청에는 삼빛의 색단계를 적용해 화려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휘색대와 연꽃, 주화 등에는
반드시 삼빛을 적용해야 최상급인 금단청이라 할 수 있다. 삼빛으로 사용되는 색들은 양청, 타자, 먹 등이다. 카시오철은 바르고 최소 1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금박을 눌러 붙인다. 금박은 그 두께가 미세하고 손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중국에서는 문양의 전체에 금박을 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금박을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여 다양한 채색과 조화를 연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단청의 독특함이다. 오체와 금장의 조화 속에 화엄 장엄의 극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모든 채색이 완료되면 문양의 윤곽을 따라 먹선을 긋는다. 이것은 문양의 경계에 먹선을 긋는다 하여 먹계화 또는 먹기화라고도 부른다. 분선 긋기는 문양의 윤곽을 결정짓는 마무리 작업이다. 공동 작업의 특성상 분선은 먹선과 동시에 넣기도 하지만 먹선 다음에 시분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먹계와 시분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민주점을 찍는다. 매화점은 문양의 일종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만 민주점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민주점은 오직 연화머리초의 주문양 상부에 위치하는 항아리, 즉 사리함의 정수리에만 장식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단청 문양의 도체가 마무리된다. 목조 건축의 모든 부재는 이러한 순차적인 도체 방식으로 단청이 진행된다. 용조각은 목조 건축의 조형 수법 중 최상의 조각 장식이다. 용을 건축에 장식하는 이유를 용경에서 찾을 수 있다. 용의 9자식 가운데 이무는 무엇이든 잘 삼키는 성질이 있는 바 화재 예방의 상징으로 지붕 위 용마루에 조각한다. 조풍은 힘이 세고 험한 것을 좋아해서 역시 건물의 대들보나 처마 밑에 장식된다. 이와 같이 건축에 장식되는 온갖 문양들은 그 하나하나에 상스러운 의미가 담겨 불상을 제작하기 전에 모본이 되는 불상을 실측한다. 실측은 불상의 각 부분을 일일이 자를 대고 측정한다. 목조 불상으로는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흑석사의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실측할 대상이다. 정확한 실측을 바탕으로 원하는 크기의 불상 초를 뜬다. 이때 불상의 머리 부분은 물론 손과 발의 형태, 의복의 장식까지 세밀하게 그려두어야 한다. 감벌이 앞서 나무 앞에서 제를 올리는 박찬수 보유자. 나무를 벨 때에는 산림청의 허가를 받고 빽빽한 나무를 중간중간 솎아주는 감벌로 구해야 한다. 불교 목조각에는 주로 향나무, 전단향나무, 피나무, 은행나무, 박달나무, 느티나무 등이 쓰인다. 건조에 들어가기 전 먼저 목재에 불필요한 부분인 껍질은 모두 벗겨낸다. 각 용도에 맞게 제재된 나무는
오랜 시간을 두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천천히 자연 건조를 해야 목재의 균열이나 변형이 적다. 초그리기는 불상의 밑그림을 대략 옮겨 그리는 작업이다. 밑그림을 옮겨 그릴 때는 나무의 뿌리 쪽이 불상의 머리가 되도록 하고 나무의 남쪽 면이 얼굴 쪽이 되도록 한다. 밑그림의 크기에 맞춰 한계톱을 이용해서 목재를 켠다. 이때 나뭇결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방향을 선정한다. 거치는 나무 표면은 대패를 이용해 매끈하게 다듬는다. 세밀한 조각을 위해서는 조각칼을 미리 갈아두어야 한다. 창칼이나 평칼의 경우는 날을 앞뒤로 밀고 당겨 서늘한 느낌이 나도록 만든다. 둥근 칼을 갈기 위한 숫돌은 둥근 홈을 만들어준 숫돌을 사용한다. 거친 숫돌로 칼날을 세운 후 중간 숫돌, 고운 숫돌들로 칼날을 다듬어 정리한다. 삼각칼은 좌우면을 번갈아 밀고 당기면서 앞뒤를 반복하여 날을 세운다. 목조각에는 다양한 연장들을 사용한다. 그중 불교 목조각에는 주로 톱, 자귀, 망치, 조각칼 등의 연장이 필요하다. 불상을 조각하기 전에는 재를 지낸다. 쑥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는데 이때 쑥은 나무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크기가 작은 소형 불상의 경우는 통나무로 덩어리감을 살려 조각한다. 나무에 그려놓은 밑그림에 따라서 계획된 불상의 기본 형상이 되도록 우선 여유 부분을 크게 쳐내는 건목 작업을 한다. 불상의 형태에 따라 한계톱을 이용해 부분 홈을 파놓은 후 자귀, 망치 같은 연장들을 이용해 거친 조각을 한다. 목재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쳐내어 불상의 전체적인 형태와 비례를 잡는다. 조각상의 전체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조각가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솜씨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면 망치와 끌을 이용해 보다 구체적인 불상의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 건목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쳐낸 후에는 불상의 외형을 다듬어 나간다. 이때는 주로 망치와 끌, 조각칼을 이용해 세부적인 불상 형태의 기초를 만든다. 가슴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곡선 부분은 둥근 칼을 이용해 부드러운 선의 아름다움을 살려준다. 얼굴 평면은 평칼로 매끈하게 밀어준다. 삼각칼로는 얼굴과 머리의 경계라든지 귀 부분의 윤곽 부분을 세밀하게 판다. 어느 정도 불상 형상이 갖추어지면 다음은 불상의 속 부분을 파낸다.
이는 나무가 건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불상 몸속에 복작물을 봉헌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불상의 정수리 부분 역시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통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불상의 외형이 제 모습을 갖추면 그 다음은 세부 조각의 단계로 넘어간다. 얼굴에 이목구비며 복장 부분에까지 구체적으로 조각한다. 특히 불상의 눈 부분은 둥근 칼로 둥글게 윤곽을 그려준 뒤 창칼을 이용해 날렵하게 파낸다. 구체적인 조각에 들어갈수록 연장도 더욱 가늘고 섬세진다. 머리 부분의 조각은 우선 이마 중앙에서 정수리 방향을 향해 가는 호흡을 판 뒤 정수리 아래 부분에 다시 삼각칼로 둥글게 홈을 파 계주 부분을 만들고 평칼로 주변 부위를 다듬어준다. 수십 개 이르는 나발 조각은 우선 머리 곡선을 따라 가는 삼각칼을 이용해 좌우로 홈을 판 후 한 부분 한 부분 꼼꼼하게 조각해 나간다. 손 부분은 조립할 수 있도록 몸통과 분리해서 제작하는데 이때 손의 곡선을 잘 살려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한 곡선을 가질 수 있도록 조각해 몸통에 끼워 맞춘다. 여러 종류의 조각칼을 이용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옷의 주름과 같이 율동적인 선이 잘 살아나야 하는 부분은 삼각칼을 이용해 주름 하나하나의 선을 다시 잡아준다. 그런 후 불필요한 부분들은 창칼로 도려내 입체감을 살려준다. 주름의 완만한 곡선의 경우는 둥근 칼로 그 곡선미를 살린다. 마지막으로 불상의 복장 마개판인 복판을 평평하게 다듬고 완성된 불상의 밑부분에 맞춘다.